직접 했던 연구입니다. 2019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20대 미혼 남녀 한 208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별 직후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연인 간에 만나다가 헤어진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었다라는 응답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높았고요. 여성은 오히려 나 때문이었다고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것들이 이유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여성이 높았고요. 정말 잘 모르겠다. 왜 헤어졌는지라고 대답하는 응답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 그 직후에 마음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묘사해 보라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서들을 나타냈습니다. 슬펐다, 아팠다, 그리고 힘들었다라는 그런 정서의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독특하게도 억울하다, 서운하다라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표현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데이터를 면밀히 보게 되면요. 저는 남성과 여성이 이별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기보다 이별을 처리하는 속도의 차이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이 어쩌면 아직은 성장하고 있고 아직은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20대 초반의 미혼 남녀였기 때문에 또 이런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본 부분은 어떤 이별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 이별에 대해서 내가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서운하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훨씬 더 크다면 혹시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별도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 관계가 망가져서 헤어지는 이 기점에 왔다면 그 과정에서 헤어짐에 대한 그리고 이별에 대한 신호를 곳곳에서 아마 그 신호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하나도 몰랐다라는 것은 관계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상대방에 대한 마음에 좀 멀리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뇌에 있다라고 하면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게 너무나도 좀 차갑게 다가오기 때문인가 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감정 상태,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걸 주는 신체 기관이 두뇌인 거죠. 그래서 두뇌가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고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 아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고요. 사랑에 빠졌을 때의 두뇌와 이별을 경험했을 때의 두뇌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건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직후에 경험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혹은 이 사람을 쟁취하고 싶어서 우리 뇌가 살짝 흥분하게 되죠.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할까? 어디 있을까? 이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시선이나 혹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혹시 다른 사람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사소한 어떤 반응으로 크게 서운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그때의 뇌 상태인 것처럼 이별을 경험했을 때 우리 뇌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부당하게 뺏긴다라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상실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손실을 경험할 때 우리 뇌는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쟁취하고 싶었을 때 약간의 흥분하는 그 예민성, 그 예민함과 동일한
동일한 굉장히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 나름대로 슬퍼하고 매달리고 혹은 분노하고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이별을 경험했을 때 차갑고 이성적이고 혹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오히려 비정상일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이미 흥분되어 있고 아픔을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아지지 않는 마음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질투심도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까요? 아니면 좀 과한 어떤 반응일까요? 질투심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질투라는 것은요, 어떤 정의를 저는 좋아하냐면 존재감의 위기를 느낄 때 우리 뇌가 움직이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이 바로 질투심이거든요. 내가 있는 것이 온당하고 이 사람 마음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다면 우린 질투를 하게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내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면 우리는 질투를 하게 되고, 질투심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어떤 행동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비이성적인 어떤 형태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적인 상태로 왜 내가 이런 마음을 느낄까를 분석해보거나 혹은 이해를 해서 하는 행동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요, 별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들이죠. 예를 들어 길을 걸을 수 있는 일,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혹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행동들의 어떤 길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해보고 추리를 해봐야 되는 상당수의 많은 에너지가 드는 그런 어떤 마음의 길이 있는데요. 전자를 자동 처리라고 하고 후자를 통제 처리라고 합니다. 딱 들어도요,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건데요. 통제 처리에 있어서 우리 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생각을 깊게 하거나 혹은 이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심, 이런 마음들을 꽤나 귀찮아합니다. 굉장히 귀찮아하고 우리 뇌가 상당히 게을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잘 알고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대충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결과를 우리는 굉장히 잘한 걸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고정관념과 편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높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편하게 하죠. 습관처럼 그냥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마음이 힘겨우면 그냥 짜증을 내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리고 나보다는 상대방이 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신경과 그다음에 마음을 쏟게 되는데요. 그 마음을 쏟는 마음을 제가 높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